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20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완연한 봄 날씨가 느껴지는 3번째 초여름 날씨까지도 느껴지는 4월의 3주차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역시 4월 20일 토요 경마는 월말 흐름답게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 상당수의 경주, 이변 소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매경주 저희의 보여지는 인기마보다는 말씀드리는 숨어져 있는 복병 전력까지 낱낱이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흥미로운 편성이 많이 있는 만큼 저희의 토론 과정에서 또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3번 제마트 끝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근성과 직전보다 더욱 힘이 붙은 걸음걸이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상대마들은요,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고 거리 경험이 없는 말들도 수두룩합니다. 4번 태풍 하이즈 같은 경우가 어떻게든 좀 유연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주고 있는 10번 카일럼 여제도 여기서는 복병의 가치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10번 스피드벨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밀리긴 했지만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를 했음에도 이미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00m 경주라면 충분히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4번 빅토르메이라는 말은 훈련 성과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한 타이밍 빠른 선입권 가담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도전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레이스가 선두력 가지고 있는 마필 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정상 발주를 받아낸다라면 좋아지고 있는 만에 하나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빠르게 선두권을 나서는 모습뿐만 아니라 중속이나 탄력 자체도 여유가 많아요. 빠릿한 스피드를 보여주었던 이번 호크 행진곡도 역시 바로 통할 신의 전력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스피드도 갖췄고 주폭도 갖췄고 기본 체형도 갖추고 있는 오목 골든앵글이라면 대변 자체에서도 바로 노려야 하는 신의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대군천하입니다. 선행선입 자유롭고 편성에서 스피드도 한 수 앞선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게이트 갖고 있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매우 유력한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은 2번 더 스파이커입니다. 초반 스피드 분명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한 만큼 전개에 유리한 말로 판단합니다. 3번 문학인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제법 빨랐던 흐름을 잘 따라붙는 모습이 상당히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6번 스트롱 러너 안토니오 기수라면 이마필의 힘 한 배 있는 조건 속에서 기본 능력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마필의 기본 능력까지 좀 더 추천을 드려보는 구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주폭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편성 자체와 전개를 잘 만난 이번 구도에선 가장 가치 있는 전력으로 이번만 업라이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 도끼블레이드의 초반 스피드라면 선행 나서서 자기 페이스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백이 좀 있지만 저는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전 경주의 안정된 주행 자세 속에 그 빠른 흐름을 버텨내는 3위의 성적을 봤기 때문이죠. 7번 야오스마 티켓, 감량 이점 활용 우승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1번 스톰라이커 만만치 않습니다. 부담 중량이 역시 고전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행 상대가 상당히 많았었던 직전 편성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는 1번 게이트예요. 인코스 이점 잘 살려주길 기대해보겠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소 기복을 보이고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들, 이번에 서로는 해볼 만한 상대에 만나서 저로의 입상 찬스를 맞이한 마필들이 여러 눈에 띄네요.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과 또한 당일 컨디션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토요 스타트가 되겠는데요. 1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셋째 주 토요일 첫 번째 경주 서울 1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앞서서 민병철 MC가 설명해 준 대로 그동안에 조금 모자랐었던 2% 부족했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 호기를 만난 말들의 선전, 기대치입니다. 거리는 1300m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를 늘렸을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말은 우선 선행마겠죠. 그 중심에 6번 플라워로드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라워로드 같은 경우에는 직직전 경주에 이미 1300m에서 선행 시도를 해봤던 전력이고요. 순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거리를 줄이는 야심찬 도전을 해봤습니다만 더 빠른 상대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선행을 실패도 했고 나서지 보지도 못하고 좀 아쉬운 역시 순위권에 만족하고 말아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안장을 교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리를 늘려서 도전합니다. 이런 말이 거리를 늘렸을 때 이유는 딱 하나죠. 느린 흐름, 편한 선행. 이번이 찬스라고 봅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말들이에요. 10번 호프킹덤, 그리고 9번 청담 재패, 그리고 별전 가능성이 보이는 4번 호크 아리랑까지. 자, 우선 10번 호프킹덤은 직전 경주에 갑자기 당일 급증한 체중 때문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이제 일단 익숙해졌기 때문에 훈련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체중이 다소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설사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경험해본 체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9번 청담재패 계속 될 듯 말 듯한 그런 아쉬움. 이번엔 박태종 기수로 안장 교체를 하고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종의 청담재패는 보통 추입을 하죠. 자, 그리고 4번 호크알이랑 직전에 호프킹덤하고 함께 뛰었었던 상황인데요. 직전에 호프킹덤이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착순 변경으로 순위가 상승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호크알이랑 자체가 보여줬던 자체 발걸음의 호전세는 분명히 눈여겨볼 만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부터는 눈여겨보셔야 될 복병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우 위원의 첫 번째 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생각이 굉장히 일치하는 경주입니다. 네 마리 말씀해 주신 말들 저 역시 똑같이 가능성 높은 말들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순위만 조금 다른데 저는 10번 호프킹덤이란 말이 직전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부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상태 매우 양호해졌고 이번 경주 앞선의 빠른 말이 그렇게 많은 편성이 아닙니다. 직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능력 발휘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번 호프킹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리겠고 선에 나설 수 있는 6번 플라워로드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 가능성, 선행 나서면 버틸 가능성. 그 다음에 9번 청담재패도 선입권 또는 뭐 선행 선입 자유로운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고 4번 호크알이랑 직전에 내측으로 기대면서 출발 시에 좀 출발을 실패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박자 빠른 타이밍 잡을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저도 뭐 10번 호프킹덤은 직전 저희 방송에서도 연투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최적 전개를 이끌지 못하다 보니까 무거웠던 체중도 있지만 전개상의 모습에서 좀 아쉬움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뛰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번에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 능력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마필들 사이에서는 각 마방의 의지 자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0번 호프킹덤의 32조 이제 김윤선 마방에서 한 마리가 이제 토요일 날 출전을 하는데 일요일 경마에도 출전 마필이 없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통틀어서 이 마필 한 마필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 이제 문세영 기수를 불러들여서 이제 호흡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만큼이라도 저는 이번 경주에서 호프킹덤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평가입니다. 6번 플라워로드 동의하고요. 9번 청담재패도 동의합니다. 저는 복병권의 세력에서 안쪽 1번 원더풀 브라보를 재밌게 판단하고 있어요. 마필이 분명히 기본 주폭은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 자체는 기대는 악벽 때문에 그렇지 주행 자체의 탄력 자체는 상당히 잠재력을 좀 갖춘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부가 외측 기댐 때문에 이제 2개월 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직전의 경주에서는 분명히 가능성을 좀 보였다고
좋았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최외선에서 무리 없이 중후미권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걸음에 대한 기대는 모습에 대한 체크만 좀 했던 모습인데 기대는 모습이 정말 많이 교정이 됐어요. 직진성도 좋아졌고 직선에서도 한 발도 좋아졌고요. 코스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원더풀 브라보란 마필도 똑같아요. 호프킹덤과 마찬가지로 3주 마방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경주 중에서 출전하는 한 마필밖에 이제 한 마필에 대해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있는 1번 원더풀 브라보도 인코스라면 기대는 악벽이 좀 상쇄되는 요건이 있어서 좀 높게 평가해보고 싶은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많이 지켜봤었던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원더풀 브라보. 말씀해 주신 대로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었던 말인데요. 그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말을 보고 놀래서 바깥으로 기대는 케이스가 있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인코스가 유리하겠습니다만 모래를 맞고 바깥으로 기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번 게이트가 과연 유리할까? 이 말이 과연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 모래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상황이지 당일 컨디션이 뭐 여타 마필보다 월등히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릴 용의는 있는 복병권 세력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전개 양상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입상의 성패가 가려질 듯한 그 구도인데 6번 플라워 로드나 9번 청담 재패 이 두에 선행 가능한 마필이 있습니다. 이 중 6번 플라워 로드가 지난 2월달 데뷔전에서는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초반 선두 저항에 실패한 가운데 그 이후 경주부터는 주행도 안정화됐고요. 순간 스피드 보강된 모습 속에 앞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이 편성에서는 뭐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호 조건이다. 이 부분 다시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뭐 10번 허프킹덤은 직전에 직선 초입에서 타마필에 방해받아 주춤,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던 부분이 패인으로 작용했 듯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한 그래서 당시에 착순 변경 5착으로 변경이 됐죠. 자, 이번에는 초반에 뭐 자리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훨씬 더 직전보다는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0번 호프킹덤이 되겠죠. 여기 9번 청담재패도 과거 입상시 전개라면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을 때 진가가 나타나는 그 추입 전략 이번에 주요할 듯합니다.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뚜렷하게 호조권 전개까지 매우 유리해졌죠. 6번 플라울러드를 놓고 중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권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2경주는 일요일 날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미승리마 3세 이하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고요. 최근에 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인 말도 있고 그 변화의 징후를 보였던 말이 이번에 가능성을 확연하게 선보일 수 있는 마필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뭐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이 좀 안쪽에 몰려 있네요. 자, 이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2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눈에 띄는 말이 안쪽에 몰려있다라는 판단인데 그중에서도 1번 세명스톰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직전에 선행을 초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외곽말한테 선행을 강탈당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막판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빠른 말이 거의 없습니다. 1번 세명스톰보다 빠른 말이 없고 거기다 1번 게이트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직전같이 예외적인 상황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행 후 한 바퀴 버틸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는 2번 뉴패러다임 안쪽에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직전에 선행을 나간 말을 이 말이 선행을 강탈했습니다. 그 말을 중간에 선행을 강탈한 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 너무 몰고 나가면서 무리한 오버페이스로 이어졌습니다. 막판에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버텨서 입상을 거뒀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는 차분한 앞선 전개라면 얼마든지 막판까지도 힘을 쓸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3번 프라이빗맨 같은 경우에는 발급 질환 때문에 3월 달에 출전하려다 취소했던 말인데 이후에 3월 말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4월부터 재개한 훈련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 발휘한다면 선입 후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병으로는 6번 베스트 신화가 눈에 띄는데 훈련 상태가 매우 눈에 띄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게이트 이점으로 기습 선행을 나갔는데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그 정경주 1000m에서 보여준 그렇게 전개가 꼬이면서도 외곽 돌면서도 보여준 추임력이라면 얼마든지 기본 능력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선행 후 버틸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판단하고 있는 1번 세명스톰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명스톰 저희도 높게 평가합니다. 직전에 강탈 당하고도 생각보다 많이 버텼다라고 좀 평가는 해요. 이미 데뷔전 때에서도 중속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직전 이제 저 역시도 스피드에 대한 얼마나 앞선에 나서줄까라는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강탈 당하지만 않았다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됐겠죠. 이번 뉴패러다임은 정말 데뷔 초부터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인데 드디어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파괴력이 없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역시 기본기 3번 프라이빗맨도 재구염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지만 기본 능력은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어찌됐든 이 3두도 저도 높게 평가하지만 세 마필 모두 다 결정력의 여유는 분명히 크지 않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세명 스톰이나 마필이 분명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지구력의 여유는 크지 않았다는 점. 이번 뉴패러다임은 지금까지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뛰었다는 점. 3번도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 9번마 천지폭풍은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요. 이미 2월 달의 경주에서 최외곽 12번에서도 차분한 전개의 취입성의 말머리로도 입상을 거뒀던 전력입니다. 직전에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좀 초반에 서둘렀던 것이 페인이 됐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김덕현 기수의 기승으로 인해서 감량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어차피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뒤가 강하지 않다라면 차분히 선입 위에 한 발이 가능한 천지폭풍의 조건적인 모습은 여기서 별대 배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말 중에서는 언급드린 말을 제외하고는 가능성 있는 말로 저 역시 5도의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저도 이 말을 매우 주목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에 좀 서둘렀습니다. 서두르자 결국 추임력이 안 나왔는데 그 전경주에 추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힘을 남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직전 경주에 그만큼 관심을 모았던 말입니다. 결국엔 이 말은 좀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면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차분한 전개로 추입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 이번 경주도 후미 추입을 시도를 했을 때 과연 입상까지 확고하게 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잠재력은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정말 최상이라면 그러면 저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성진 위원의 의견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마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번 세명스톰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직전 경주에 이 말도 앞서서 1경주하고 비슷하게 체중이 당일 너무 크게 불었었던 것이 게다가 지금 이 말은 체중이 계속 불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의 적정 체중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당일 급증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좀 무거웠기 때문에 선행작전이 좀 주요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꼭 만회하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첨언할 이유 없습니다. 3번 프라이빗맨, 2번 뉴패러다임, 9번 천지폭풍, 9번 천지폭풍이 이제 백동희 위원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직전 경주에도 당일 전광판을 막 뒤흔들었었던 말이죠. 4번 킹 오브 이글. 이 말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 게 좋을까요? 최성진 위원님께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4번 킹 오브 이글이 직전에 관심을 받았던 말인데 주행심사 때 모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직전 경주 3월 2일 경주도 잘 뛰었고 하지만 문제는 직전 경주가 페이스가 좀 빨랐던 경주입니다. 빨랐던 페이스에서 좀 고전한 모습. 결국엔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세명스톰과 2번 뉴패러다임 직전 경주 뛰었던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말들이고 4번 킹 오브 이글은 직전에 전개도 굉장히 잘 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무뎌졌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이 안쪽에 있는 1번과 2번보다 상대적으로 우위했다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개와 경주 여건이 좋은 말들이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1번 세명스톰, 2번 뉴패러다임. 두 마필 중에 한두 개 선행을 나설 듯한데요. 2번 뉴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너끈히 이겨내고 3코너에서 선두 강탈하는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1번 세명스톰과 함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2번 뉴패러다임
이번에 계란형 큰고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며 주행의 안정화까지 도모한 만큼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높은 발로 재차 강조를 드려봅니다. 2번 뉴페라다임이고 1번 세명스톰이 이번에 코스 2점의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의 1순위 대치 당연히 높겠죠. 9번 천지폭풍은 직전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다소 이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가 처졌습니다만 재차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의 이어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만큼 이번에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9번 천지폭풍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서울 이경주는요. 코스 안쪽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1번 세명 스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하위 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동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능력 상승세 마필 중에 이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한두가 눈에 띄네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마 접전 레이스 압축 구도가 예측이 되는 가운데 자, 이 내용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700 국산 5등급 1700으로 치러진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등급에서 좀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다수인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자체에서 이 편성에서 누가 더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잠재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전력, 이번 편성을 넘어서도 더 뛰어줄 마필로 판단합니다. 바로 4번만 심장의 고동이 되겠죠. 주행심사부터 데뷔전까지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도 소개를 드렸었고 데뷔 이전째도 저는 강한 믿음을 갖고 말씀드렸었는데 마필 자체가 이제 늘어난 거리에 첫 도전하다 보니까 코너업이 좀 좋지를 못했었어요. 첫 도전하는 거리에서 능력은 되는데 운영이 좀 쉽지 않았던, 마필 조율이 쉽지 않았던 직전 경주 마필 상태가 좀 가벼워지면서 여유 있게 선입권을 따라갔고 직선 구간에서 주폭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거두고 지금 이번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요. 마필 체형 자체나 그 기본적인 밸런스나 주폭 여유가 워낙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빠른 마필 자체도 거의 없는 구도죠. 4번마 심정의 고동이란 마필은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진 여건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외곽에는 10번 플라잉 조임, 안쪽에는 1번마 갤럭시 피스, 그리고 11번 불후의 명곡을 우선 관심권 말씀드려봅니다. 10번 플라잉 조이는 3월달에도 좋은 스피드를 보였었고 직전의 경주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이 마필의 선행 가능성을 점쳐드리면서 당연히 적중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주에서 뚜렷하게 강한 스피드의 마필은 없죠. 플라잉 조이가 오히려 1700거리라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레이스 운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스피드감이 월등하게 좋아지고 있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10번 플라잉 조이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1번 갤럭시 피스는 3전 만에 우승 거두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코스에서 뛰었을 때는 모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거리 자체에서는 오히려 모래를 덜 맞고 뛸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인코스 최적의 전개 1번 갤럭시 피스 힘 자체는 의심할 여유가 없는 마필인 만큼 역시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11번 불후의 명곡이 이제 문성현 기수에서 김덕현 교수랑 안전을 교체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란 마필 자체는 흐름에 따라서 선행도 가능하고요. 선입도 가능하고 추입도 가능할 만큼 유연성 있는 운영을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에요. 최근 무거웠던 부중 속에서 직전의 경주는 의도적으로 좀 참아보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까지 참지 않아도 흐름을 곱게 따라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훈련 다시 살아나고 있는 11번 불후의 명곡의 기본 능력도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에서는요. 직전 경주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을 임하고 있는 4번마 심장의 고동을 우선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역시 4번 심장의 고동은 중심마로서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자마이기 때문에 서울 경마장을 호령했던 그 자마
더더욱 관심이 가고 또 애정이 가기도 하는데 뭐 그런 만큼 또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 더군다나 스피드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선행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일반 갤럭시 피스 역시나 늘어난 거리에서 잘 뛸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10번 플라잉 조이도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 지금 이 편성에서 앞선에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말로 4번 심장의 고동을 제외하면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번 낭만스타란 말은 언급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1700m 경주에서 굉장히 꾸준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을 안배 후에 막판의 추임력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이번 경주 앞선에서 4번 심장의 고동을 저도 역시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앞선에 플라잉 조이 같은 말이 버텨주질 못한다면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꾸준한 모습이 가장 돋보이는 말이 이번 낭만스타가 아닐까 하는데 이 말을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기본 능력 자체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3경주라는 경주 운영 자체가 당일 4번 심장의 고동과 이번 낭만스타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인기 1위를 구가하면서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구도를 판단하는데 과연 인기권 1, 2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할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났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낭만스타는 매번 이제 누집의 그 염려를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57의 부중을 달고 결국 좀 밀려 있는 타이밍 속에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 구도인데 물론 입상 자체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저도 5번째 마필로 잡아놓고는 있어요. 당일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추천을 드려야 될 마필인 것은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전력들이 성장세 속에서 전개 이점이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좀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당일 인기를 끌어주는 두 마필 중에서는 4번 심장의 고등을 그리고 후순위의 마필들의 성장 변화를 좀 더 높게 평가하면서 이번 낭만스타는 조금 내려놓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 위원이 낭만스타에 대해서 약간 보류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부담증량 때문인 줄 알았더니 이 세심한 배려가 있었네요. 저도 한번 당일 참고를 많이 해보겠는데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낭만스타 심장의 고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낭만스타가 비록 직전 경주에 델타브라더라는 말, 델타브라더 지난주에 1700m 나와서 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유 있게. 직전에는 델타브라더라는 말이 첫 거리였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을 굉장히 느리게 가져갔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힘입어서 입상, 우승까지 차지했었던 전력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저는 그 외에 지금 추천해 주신 4번 심장의 고동이라든가 11번 불후의 명곡 그리고 최성윤 위원이 설명해 주셨던 2번 낭만스타 외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재밌을 말 9번 썬빅터 한번 여쭤볼게요. 17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말이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말머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9번 썬빅터가 이번에는 최적의 전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좀 더 변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이제 썬빅터라는 마필이 1700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였던 적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 마필이 이제 피로골절을 이후로 휴양 다녀온부터는 좀 썩 그 발스임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드감 자체도 그리고 탄력 자체도 더군다나 이번 경주가 별점 B형으로 올라가면서 뭐 상대들도 부진이 올라갔지만 썬빅터 역시도 회복세가 좀 떨어지는 가운데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데다가 안쪽에 있는 또 외선에 있는 스피드의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구도도 아닌 만큼 아직은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썬빅터는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낭만스타에 대해서는 이제 백동일 의원이 당일 상태감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예 배제하지는 않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낭만스타가 지난 2월 3일에 비평 동작과 비평 고편성의 그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후미에서 전개 펼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빠른 페이스에서도 충분히 적응 능력을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뭐 델타브라더가 이끄는 페이스 다소 그 전 경주보다는 당연히 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만 결정력이 뚜렷하게 보강된 모습 속의 우승이라서 이번 경주 10번 이 플라잉 조이가 이끄는 페이스 충분히 2번 낭만스타가 부중은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심장의 고동 이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상승세의 마필임은 당연지사죠. 자, 여기에 11번 불의 명곡은 직전에 다소 이제 느슨한 전개 운영 속에 타이밍이 늦어버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기대가 되고
아예 창고 한 발 마지막에 딱 한 발 쓰는 마필이안도 있죠. 선두권 몰락시 7번 라스트 잭팟이 되겠는데 그러한 전개 운영으로 과거 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고 1700m 뭐 두 차례 3차 경험이 있죠. 자, 백동일위원 7번 라스트 잭팟의 마지막 한 발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말씀을 못 드리죠.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낭만스타도 고민하고 있는데 라스트 잭팟을 저는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낭만스타도 지금 늦출 가능성에 그 전개 조건에서 좀 밀린다고 생각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더 느리게 올라오는 라스트 잭팟을 뭐 입상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편성 구도에서 저는 7번 라스트 잭팟까지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이번 낭만스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해 주시네요. 네, 서울 3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늘어난 거리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전력입니다. 4번 심장의 고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원합 4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말 경주 1300m 레이스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날 함께 뛰었던 그 앞말 편성에서 이제 착순권에 머물렀던 또한 입상했던 말들 리턴 매치 형식이고요. 또한 여타의 편성에서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선보였던 말들 이번에 앞말 편성 도전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역시 앞말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역시 펼쳐지는 전개 양상 상당히 중요시 여겨질 텐데요. 그 내용까지 모두 앞에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5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말 안전경주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다수의 선행마. 근데 확실하게 누가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애매한 경주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 등급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 놨던 6번 에모리삭스가 비록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가장 중심축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자, 직전 경주 패인 분석이 우선이죠. 이번 그 직전에는 매치킨이라는 강한 선행마가 매우 빠르게 이끌었던 레이스를 외곽에서 응수를 하는데 고전을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보다 500g 정도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앞말 안전 경주의 1300m 재도전이라고 한다면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위너자키 문세영 기수와의 입마호흡 이번 경주만큼은 반드시 기대를 해줘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의 말들, 에모리삭스는 이제 선입형 전력이고 따라가도 되는 전력이에요. 그 외의 말들은 에모리삭스보다 앞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 말들. 예를 들면 5번 마이시스터 니나라든가 10번 대성말리라든가 11번 골드블루 매직 3두의 말을 먼저 추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대성말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다가 순위를 좀 끌어올려놨는데 부담 중량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인코스에 있는 5번 마이시스터 니나 외에는 본인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성말리는 선행마입니다. 선행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빅토아로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11번 골드블루 매직은 이미 직전 경주에 보여줬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거리도전에서 두 번째 거리도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3위까지 올라왔었다라고 한다면 순위 상승 기대치 당연히 가져볼 만하겠고요. 5번 마이시스터 니나는 33조에서 2두 출전했습니다. 1번 소울리 마제스틱하고 5번 마이시스터 니나하고 동반 출전을 했는데 훈련식 걸음은 마이시스터 니나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부분과 주행심사 시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의 선행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는 복병입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1차는 부분이 좀 있는데 또 다른 부분, 1차지 않는 부분도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경주 같습니다. 저도 6번 에모리사스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줬던 모습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치킨이 이끄는 경주 페이스 자체가 너무 빨라서 적응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편성에서는 그렇게 페이스를 빨리 끌어줄 말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분한 선입전개 후에 뒷심말이 가능한 말로 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0번 대성만이는 저 역시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 좀 전개가 꼬였던 부분이 아쉬웠는데 분명히 컨디션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8번 조은이가를 복병으로 판단하는데 1300m에서 참 꾸준한 추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전개가 너무 꼬였습니다. 1700m에 도전했는데 그렇게 전개 꼬였는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지금 상태는 올라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12번 라운 윌리엄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도 충마로 지금 말씀해 주신 6번 에머리 삭스보다 앞선에서 전개할 말들을 후착 후보로 보고 계셨는데 10번 라운 윌리엄스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편성에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리고 선행을 나섰을 때 경주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몇몇 병력들로 주기는 길어졌지만 뭐 3월 달부터는 자잘한 외상들이었고 완치 후에 4월부터 전혀 이상 없는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0번 라울 윌리엄스의 선행 가능성과 선행을 나선다면 버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선행은 나가서 죽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선행 나가겠죠. 다만 주폭이 좁아요. 아직까지는 주폭의 성장세가 좀 더딘 모습 속에서 최외곽 게이트의 첫 거리 도전입니다. 1300m. 안말한정 경주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코스에 있는 선행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말들을 넘어서면서 이 주폭 좁은 말이 바둥바둥 뛰어서 올라오는 걸음이 전 너무 안쓰러울 것 같아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고요. 뭐 에머리 삭스 기대치 넓혀 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거 동의하고 골드블루 매직의 최근의 스피드 변화도 인정합니다. 저는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신 조은이그란 마펠 좀 높게 평가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경주 선행권을 나서는 마펠들 모두 뒤가 검증이 안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중간권 선의권의 마펠들은 여유가 큰 전력도 아니고 8번 조은이그란 마펠 자체가 직전은 늘어난 거리에서의 졸전이어서 그렇지 1300 거리만큼은 빠른 페이스도 잘 적응하면서 주폭을 보여왔던 전력이라서 중반권만 자리를 잡아도 역습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조은이가는 전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번만 요리조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데뷔 초부터 기본적으로 좀 성장을 좀 빠르게 할 전력으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모래 반응도 좋지를 못하고 흐름을 좀 못 따라가는 좀 아쉬움도 많이 보였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좀 결정력이 좋아졌고 직전 약간의 어부지리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발주가 빠르게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말 주폭을 보였고 이제는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코스까지 좋아진 이번의 경주라면 좀 더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좋아지고 있는 이번 요리조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요리조리하고 8번 조은이가하고 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빠른 선행마가 존재를 했던 편성에서 선의권이 모두 무너졌고 예를 들면 조은이가는 킬리의 제왕이 이끌었던 페이스, 요리조리는 직전에 매치퀸이 이끌었던 페이스 모두 선의권이 무너졌던 케이스입니다. 거기에서 참고 한 발 쓰다가 어머 내가 2등이네 라고 올라온 즉 어부지리성 입상이었다라는 판단이죠.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빠른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에머리 삭스가 그 선의권 중심에 딱 중심축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에머리 삭스가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일 주로 파악 잘 하셔갖고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초록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가볍냐 무겁냐 또한 앞선의 도주 선행, 강한 선행마 전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입상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김지영 의원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8번 조은이가는 2월 23일 날 킬리의 장에 이끄는 페이스 2선이 무너졌을 때 막판에 올려붙인 추입이었고 직전에 이제 2번 요리조리도 매치퀸이 이끄는 페이스에 그 당시 2선에 있던 마필이 골드블루 매직이었죠. 하지만 막판에 올려붙인 2번 요리조리가 2차 입상됐던 그 레이스. 그렇다면 이번 경주 그렇죠. 6번 에머리 삭스가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약간 착지 불량 게이트 외곽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원하는 전개 운영이 불가능한 가운데 좀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다가 충분히 초반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자, 그래도 이 8번 조은이가 이 직전 1700m 이제 코너 4개짜리 도전에서 그래도 5착 다소 전개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코너 4개짜리 착순권인데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이 과연 이 선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 컨디션까지 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9번 서울퀸까지 이제 복병 전력의 가치가 있다 보는데요. 직전에 앞선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막판에 올려붙이는 내치기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 상당히 좋았던 마필로 평가를 하는데 늘어난 1300m 거리. 김지영 의원, 요 9번 서울퀸 어떻게 평가하세요? 2주 전이었죠. 9번 서울퀸이 뛰었던 경주, 방송 추천 경주였습니다. 예. 당시에도 서울퀸에 대해서 복병 가능성을 염두에 말씀을 드렸고 당일 속보를 통해서는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부분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죠. 심지어 이 서울퀸의 적정 거리는 1200 이하 거리입니다. 지금 1300m고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 안말경주는요. 자, 적정거리 출전, 게이트 여건도 유리해졌고요. 편성 호기를 만난 말이죠. 6번 에모리 삭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경축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토요 중반부 승리의 분수령이들 6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상당수가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가는 가운데 자 9번 빅선더가 직전에 이 공백 이후 출전 당시 이 빠른 페이스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어느 정도 극복해낸 면모를 보였습니다. 당시 2선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하면서도 앞선 선행마가 무너졌고 여타의 선입권 마필들이 다 쓰러졌을 때 추임마 동반 입상 그 경주에서 그래도 선입권에서 유일하게 3차까지 버티는 말이 9번 빅선더죠. 과거 선행 강공 작전으로 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이번에 정상주기 레이스 흐름을 안쪽에 이제 빠른 선행마들 이두가 포진해 있죠. 4번 금송황제 여기에 3번 님의 황제, 님의 향기 등등. 하지만 뭐 빠른 선행마들 틈바구니에서 이 선에서 여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 9번 빅선더 컨디션까지 상승세가 포착되는 만큼 이번 경주 중심권의 마필로 9번 빅선더를 강조를 드립니다. 자, 3번 님의 향기가 이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자 선행 강공 작전으로 단거리 좋은 능력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요. 직전에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도 초반 선행을 받아냈고 이 3코너에서 선행을 자리를 내주는 듯했습니다만 재차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 여유승을 거뒀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4번 금성 황제와의 초반 선두 자리 다툼은 다소 발생하겠습니다만 게이트 안쪽에 감량 혜택 거기에 줄어든 1200거리라면 3번 님의 향기의 승급전의 선전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4번 금성 황제가 역시 최근에 연전 연투에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는 시종 선두 외곽 무리한 경합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역시 승급전 2km 감량 혜택에다가 안쪽 게이트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 4번 금성황제 이미 선두에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여기에 7번 언디피티드가 작년에 과거 이제 전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까지 노출했던 말입니다만 자 데뷔 초에는 이제 선행 일변도 질주성으로 좋은 능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질주 수평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있죠. 지난 1월 19일 경주는 최단 거리를 뒤에서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었고 직전에는 출발 후 외측 기댐 내측 들어왔지만 결국은 늦추입 모래 맞고 다소도 전개돼 처진 아쉬움이 있어요. 얼마만큼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7번 언디피티드 문세영 기수 기용 재기용의 한 박자 빠른 스퍼트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컨디션 상승세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9번 빅선더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단거리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상태감 올라온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편성을 보면서 상당히 중심권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후차권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경주인데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경주인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평가를 해요. 언디피티드 그리고 금성황제 좋은 마필 평가하고 있는데 승급하는 마필들도 검증이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는 이 마필은 이 편성에서는 분명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5번 마 델타 K입니다. 델타 K란 마필 자체도 선행권으로 분류를 해야겠죠. 원래 선행을 나서야지만 잘 뛰었던 전형적인 그런 류의 마필이었었는데 휴양 다녀고 나서 꾸준하게 변화를 보이면서 1월 달의 경주에선 오히려 가볍게 따라가는 전개로도 결정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경주가 이변을 떠나서 델타 K의 주행의 습성이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경주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직전의 경주는 더 밀려난 12번 게이트의 안쪽이 더 빨랐던 페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아예 제대로 된 추진이 힘들긴 했습니다만 게이트도 많이 당겨졌고 사실상 이번 경주 선두권의 경합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저는 말씀해 주셨던 안쪽 3번 니미양이나 김성환지도 있지만 바로 붙어있는 한양 공주뿐만 아니라 인코스에 있는 스마트 드림이라는 마필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선행을 가야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 간의 경합이 생기면 따라가는 그 중간권에 위치하는 델타 K 포지션이라든가 최근의 주행 습성의 변화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마 델타 K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작년에 7월 말에 거세 이후의 공백, 지난 1월 달에 입상 시 확연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습니다. 얼마만큼 초반에 자리를 잘 잡고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가려지는 말인데 직전 경주는 아예 초반에 전개 쳐지고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죠. 자,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촘촘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로 9번 빅선더를 지목해드렸고요. 앞선에서도 그래도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앞선에 나서는 선행 선입형 마필들에게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5번 델타 K는 이번 경주 자리 잡기에도 상당히 수월치 않은 구도 속에 이 빠른 페이스에선 다소간 적응 능력을 좀 배양해야 되지 않는가,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꼭 적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을 하고 있는 말들이라 특히 9번 빅선더 힘 좀 보태드릴까요? 9번 빅선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요 인코스 불패주로였어요. 외곽 돌았던 말, 외곽을 도는 전개를 했던 모든 말들이 심지어 청담도끼조차 모두 무너졌던 그런 주로였습니다. 그런 주로 속에서 버티기 성공한 그나마 3이라도 버티기에 성공했던 몇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9번 빅선더의 가능성은 이번에도 무시 못한다라는 부분 저도 강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6번 더 프리마가 저는 제일 지금 껄끄러워요. 이 말이 직전 경주에 추입을 시도해봤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차에서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르다라고 한다면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전력인데다가 직전에 추입으로 언디피티드를 위협하면서 올라오는 추입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6번 더 프리마 어떻게 평가 내리십니까? 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다채로운 전개 운영이 가능한 그 장점이 장착됐다. 이런 부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말도 이제 앞에 나서서 레이스를 운영하고 주도할 때 좋은 성과를 거뒀던 전력을 보면은 최근에 그 과정이 이 질축성의 변경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좀 더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질축성 변경이 한마디로 몸에 밴 이후에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직전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은 좋았습니다만 또한 이번에는 좀 앞선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6번 더 프리마는 차후 경주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의 방송 추천 경주만큼 좋은 결과 기원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한양공주라는 말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 말이 이제 스피드는 단거리에서 분명히 이미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어난 거리에서 적응을 못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m에서도 현등급에서 좋은 모습을 이미 보여줬고 따라가는 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정말 경합이 치열한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모래 맞는 것도 완전히 적응한 모습에 이번 한양공주가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인데 이번 한양공주 제외하신 이유를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선에 더 쌩쌩하고 빠른 말들이 즐비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양공주는 1700m 출전을 계속해서 단행을 했고 작년 11월 4일 날 1700m 최근 경주에서 유일한 입상 시에는 선두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 입상을 했는데 자, 이번에 하이페이스 거리 내린 1200m 거리
과연 초중반 위치 선점에 있어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차후에 편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 혹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1700m 거리에서 이번 한양공주는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는요. 뚜렷한 전력 회복세 직전에 이미 징후를 보였고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9번 빅선더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상당히 난해한 구도 속에 여러 마리 마필들이 부각은 받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요 편성에 맞는 전개 운영과 의지 그리고 상태감 좋은 삼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편성 중에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목적 환수가 상당히 높을 듯합니다. 액면으로 보이는 불안한 인기맛보다는 노림수를 두고 있는 요 편성에서 걸맞는 마필을 소개해 드릴 듯한데요. 상당히 어려운 구도 해법을 전해주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지금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MC가 지금 겁을 주셔가지고 이 경주 그렇게 어려운 경주였습니까? 저는 혼전도 속에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은 존재한다라는 판단으로 자신감 있게 붙어봅니다. 2번 야오 썬더캣 그 중심에 세우고 가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었고요. 바뀐 안장의 무리한 전개 속에 덜미를 잡혔다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현등급에서의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고 이 말 선행만 아니에요.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추임마도 선행으로 끌어붙여서 전개를 하는 기수다 보니 어거지로다가 이 선행을 나갔던 것이 결국은 패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인경 기수는 이 말 가지고 굳이 어거지로 직전처럼 선행 나가지 않을 겁니다. 게이트 이탈하는 것을 보고 앞에서 외곽에서도 빠르게 나가면은 그래? 난 선입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부분이죠. 선입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니만큼 전개상의 이점, 인코스 재진입의 호기, 적임안장의 힘 2번 야오 썬더캣 중심에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10번 글로벌 천하의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번 야오 썬더캣을 선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천하라는 말도 사실 모래를 안 맞으면 뛰는 전력이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누군가 선행을 나가고 그 외곽 옆에 붙여서만 뛰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직전 경주에 워낙 낙승이었기 때문에 그 여유 있는 걸음에 호전세가 더욱 가미된 지금 승급전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6번 남손 이 6번 남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전력입니다. 저는 당일에는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인데요. 남손. 이 말은 어떠한 전개로도 소화가 가능한데 아쉬운 대목은 그 특징이 없어요. 그 순발력이 조금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작용을 합니다만 자, 이번 경주를 딱 면면을 놓고 봤을 때 남손이 데뷔 이전에서 입상, 하정원 기사 호흡을 맞춰서 입상을 할 때 완벽한 직전처럼 최하위권 추입은 아니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선입권까지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 직전에 올라온 상승세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보드람까지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 보드람이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기수의 승인 장구 변경 요청 그리고 변경 요청이 예상이 돼요. 그로 인해서 변경된 안장 그 장구 승인 장구 반가지 큰고리 제갈로다가 그 제갈을 바뀌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훈련 시의 걸음이 초반과 마무리가 달라져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좋은 설명,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7경주는 사실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10번 글로벌 천하는 개인적으로 훈련 모습 자체가 워낙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탁월하다라는 판단이라서 저도 역시 주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뭐 중심 구도에 대한 생각은 동의한데 이제 후착 빈틈을 노릴 말들 중에서는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4번 헤일로버드라는 말도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6번 남손이라는 추입평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4번 헤일로버드도 못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 보여준 경주력도 충분히 경쟁력 현등급에서 보여줬다라는 판단이고 비록 직전 경주 상태가 올라왔다라는 판단에서 좀 빠른 타이밍에 서두르는 전개를 했는데 그게 좀 막판에 무뎌지는 원인이 됐을 뿐 1월 12일처럼 차분한 전개 인코스 게이트 이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4번 헤일로버드를 제외하시고 6번 남손을 더 위에 두신 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파워의 차이라고 봅니다. 헤일로버드와 남손의 가장 큰 차이는 성별이죠. 헤일로버드라는 말도 언제든지 혼전 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인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워야 해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처럼 서두르게 되면은 약간 부족한 모습. 그 전처럼 아예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추입을 하고 라스트 한 발을 쓴다면 오히려 좋은 모습. 데뷔 초에는 선행까지 시도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1300m보다는 좀 더 단거리에서의 선행이라면 좀 더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직전 경주가 자력 입상이 아닌 어부지리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경주도 어부지리가 좀 예상이 되고요. 남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자력 입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되어 있었던 전력입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6번 남손 쪽에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예측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우 썬더캣 직전의 경주보다 분명히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상대보다도 전개적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 역시도 이번 야호 썬더캣은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나머지 후차권에서 글로벌 천하도 남손도 함께 맥락을 같이 해야겠는데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저는 이마필은 여기서도 한 번 더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9번만 루카스입니다. 루카스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는 모래를 잘 못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쉬움도 남겼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내측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추임력도 발휘한 적도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중앙 외선에서 빠른 페이스를 잡아가면서 안쪽 지금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야후 선덕에서 3마시자 낙승을 이겨냈던 전력입니다. 사실상 이번 경주가 따져보면 이번 야후 썬더캣 그리고 중간권에서 뭐 강천의 별이라는 마필이 가장 빠르긴 한데 최근 스피드감이 월등히 좀 예전에만큼은 떨어지는 모습이고 외선에서 글로벌 천하 전체적으로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은 구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루카스 직전처럼 또다시 가담하는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전개 조건을 만나더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아예 언급 안 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가 어부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문세영 기수가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에 분명히 선행말들이 나가 있는 것을 외곽에서 선행말들이 들이닥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합권에서 선행말들을 모두 몰살을 시키죠. 그 덕분에 루카스는 유유자적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그것이 과연 자기의 자력 입상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 여러 번 동영상 분석을 봐도 당일 현장에서도 그랬고 분석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루카스가 자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이라는 조건, 모래를 안 맞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배제하게 됐습니다. 네, 파고 들수록 은근히 까다로움이 로 다가오는 경주가 7경주 예측이 되는데요.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이번 야후 썬더캣은 직전에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달라진 전개 운영으로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본 기량이 우수한 말 재차 저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여태 마필들 도전권도 6번 남손 그렇죠? 자력 입상이었고 한두의 마필 상당히 애증으로 다가오는 마필인데요. 7번 강촌의 별이죠. 과거 단거리 레이스를 시원하게 선행 강공 작전으로도 입상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선행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고 계속된 졸전 끝에 이번에 4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과연 언제 선행마였나라고 싶을 정도로 출발 이후에 자리를 못 잡는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따라가는 전개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과정 속에서 그 능력 배양을 했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겠고 과거에 이 따라가는 전개로 3등급 무대에서도 착순권의 성적을 거둔 기억이 있는데 김지영 의원 이 강급전의 이 7번 강촌의 별 이 마필의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무섭죠. 솔직히 가장 무섭습니다. 7번 강촌의 별이. 이 말이 사실 4등급 승급전에서도 선행 1순 1200m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에요. 그 뒤로 이제 더위가 아니라 이제 추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컨디션 난조 속에서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선행을 나서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걸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다시 한번 컨디션 호전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급전에서 곧장 통하기에는 이번 경주에 글로벌 천하라든가 8번 금화 글로리라든가 선행 상대마들을 제법 넘어서야 한다는 벽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무서운 복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용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직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편성 호기를 만난 2번 야호 썬더캣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파고들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겠지만 명쾌하게 김재용 의원이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재용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선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치열한 선두 경합에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인 마필이 어떤 말이 있을지, 또한 위호 조건에서 편성 호기를 만났고 최근에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 좋은 말은 어떤 말들이 있는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주는 8경주입니다. 3등급 혼합 3등급 경주는 항상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구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 역시도 선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철저한 분석 속에서 좀 자신감 갖고 인사를 드려보고 싶어요. 12마리 풀게이트 스피드 마필 정말 짱짱하게 많습니다. 선행권 나설 수 있는 최근 스피드감이 좋아지고 있는 안쪽 1번, 3번, 4번부터 시작을 해서 5번, 6번, 7번, 9번 선행 갈 수 있는, 의지에 따라 선행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누가 선행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흐름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가 이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견뎌낼 수 있는 그 중심은 바로 문학쓰나미가 되겠죠. 데뷔 이후부터도 꾸준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연투를 이어왔고요. 1200과 1400에서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협중앙회장배에서는 워낙 상대가 강했고요. 이었던 1200m 울트라 펀치가 이끌었던 페이스도 잘 견뎌냈죠. 1월 20일 경주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페이스 안배가 안 된 모습은 무너졌지만 직전 1400에서 다시 한번 근성을 보여줍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도 저는 이제 엉크로의 초코캔디 말씀드릴 때 문학쓰나미는 딱 3착할 편성이다. 이번 경주 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빠른 레이스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그 흐름을 잘 견뎌내면서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경주 사실상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아르고 로켓이죠. 선행밖에 볼 거 없는 13주 만에 나와서 베스트의 상태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모습은 있지만 레이스 흐름은 분명히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그 두터운 흐름 속에서 가담할 수 있는 마필 중에선 기본 능력 자체에서 또 훈련과 지금 뛰었던 상대 틈에서 편성까지 좋아진 문학쓰나미는 모든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라고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학쓰나미 강조 드리면서 후차권의 압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자, 3번만 어메이징 삭스, 8번만 나이비치어, 2번만 뮤스터 큐피드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마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3번 어메이징 삭스는 정말 이제 31조 강민 마방에서 정말 대단하게 이 마필을 만들어냈다라고 전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워낙 데뷔 초부터 이 마필은 끌리는 악벽 때문에 그 마필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전력이에요. 42조에서 그 부분을 제어하지 못했었고 결국 패츄렐 여파 속에서 31조를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적하고 나서 이제 끄는 걸 잡아내요. 그러면서 연투가 시작이 되죠. 두 번의 패츄렐의 이후에도 연투를 이어가면서 57회 부중에도 직전 승급전 따라가는 전개에도 모든 그 흐름을 견뎌내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훈련 상태 여전히 좋은 3번 어메이징 삭스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8번마 나이비치어란 마필도 이제 악벽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구간 외측으로 기대했던 악벽 자체가 잡히면서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충돌을 받고 나왔던 그 흐름 속에서도 흐름을 따라갔던 그 모습에 결정력을 보였기 때문에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패츄렐 여파가 있었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안쪽 2번 미스터 큐피드가
이 마필은 전개에 조금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측보다는 안쪽에서 전개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력이기도 합니다. 코스 좋아진 미스터 큐피드의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8경주 자체에서는요. 최근 빨랐던 그리고 강했던 상대팀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오랜만에 좋은 편성을 만난 좋아지고 있는 9번 문학스나메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서울 8경주 백동윤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9번 문학쓰나미를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기 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짧게 먼저 여쭤볼게요. 6번 아르고로켓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말 선행 나가면 그대로 한 바퀴 돌 가능성 높지 않나요? 그렇죠. 선행권에서 나설 가능성은 높죠. 김덕현 기수의 감량 조건에 이제 이번 경주 조건에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태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의 모습에는 좀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르고 로켓이 선행을 가는 것은 맞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마필들이 이 마필을 넉넉히 보내고 따라가는 그런 선행권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조여가는 운영 속에서 격차가 줄어든 그런 선행권을 보내줄 거기 때문에 편하게 확 도망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닌 더군다나 지금의 상태가 베스트가 아닌 아르고 로켓을 추천드리기는 조금은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아르고로켓을 위협해서 나올 수 있는 선행마 1번 크레이지 위키는 추천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게 김효정 기수가 안장을 교체를 하면서 이제 다시 감량 6kg까지 내려왔습니다. 직전만 해도 57이어서 너무 무겁지 않나 했는데도 입상을 차지했거든요. 승급전이지만 한결 가벼워진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선행이라고 한다면 컨디션 베스트라고 한다면 1번 크레이지 위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데요. 크레이지 위키란 마필 자체는 최근에 왔어야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선행권에 나서는 거지. 원래 최근 2번 경주만 할때라도 취입권의 마필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뭐 김지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여타에 이제 이 크레이지 위키가 어떻게 늦게 올라올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 그리고 최근에 2번의 경주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선두권에 공략을 했던 것은 맞지만 뛰었던 편성이 분명히 약했습니다. 지금 2착 승급으로 도전하고 그 위에 윗단계 한 2단계나 위쯤에 있는 스피드의 마필들을 만난 이번 구도에서 선행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EPS 자체에서 한 번쯤에 경험이 필요하다는 조건 판단이기 때문에 1번 크레이지 위키는 경험이 중요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 8경주 백동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 드리면서 저는 이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동의하는데 앞선에서 지금 선행형 전개를 하는 말 중에서 지금 백동위원께서 3번 어메이징 삭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김정은 위원님과 좀 비슷한 의견인 게 그래도 6번 아르고 로켓은 선행이라는 확실한 전개상의 우위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 3번 어메이징 삭스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 편성에서 6번이 선행을 나가고 3번이 인코스에서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면 외곽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 전개가 보장된 6번과 전개가 불안한 3번 그러면서도 3번 어메이징 삭스를 특별히 앞선에서 보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질문이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메이징 삭스를 왜 높게 평가하시나도 아니고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시냐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메이징 삭스 자체가 모래를 안 맞아봤을 뿐이지 모래를 맞고 처진 적은 없잖아요. 직전의 경주도 점프하면서 나와서 선입가당 한 5선 처진 전개를 펼치고도 코너 이후에 어느 정도 모래를 맞는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 추진력을 보였던 전력이 이 때문에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직전 어메이징 삭스가 지금까지 뛰었던 그 전개는요. 그 이전에 선행이나 선행 바깥쪽에 있었던 그 2선 전개였어요. 직전에 1200 승급전을 처진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안쪽에 중간권에 있는 아르고 로켓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어메이징 삭스도 2, 3선에서 무리 없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지금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메이징 삭스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예요. 발주대가 열리면은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6번 아르고 로켓이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여타의 그 스피드형 마필들이 우르르 가서해가지고 선두권이 촘촘하게 경합을 펼치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런 경주에서 선두권이 경합으로 몰락시 막판 올라올 마필한도 있잖아요. 10번 골드오라입니다. 작년 11월 경주에서 패출혈 공백 이후 출전 최근에 직전에 그 어마어마한 마필들이죠. 초코캔디 화기 그 페이스에서 4차까지 올라왔어요. 그 걸음 여력이 좋았죠. 요 경주가 선두권이 몰락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0번 골드오라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10번 골드호라의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늦은 투입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올해 미스터 큐피드를 그 선취권의 마필로 전 지목을 했고 나이비치어도 그런 맥락에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골도라 같은 경우에는 통산 패출얼마 3번 났죠. 3번 나서 이제 계속 운영 자체 좀 쉽게 좀 가볍게 운영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직전 4위를 높게 평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높게 평가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8마리 나왔던 곳 중에서 4위였었고 강원킹이 선행 가서 무너지고 뭐 블랙인드나 특별스타나 황금들판은 아예 올라지도 못했던 그 중간권에서 4위였기 때문에 저는 그 순위 자체는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를 해요. 앞선 자체에서 빠르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은 제가 언급드린 마필들 그리고 그 선의권에 응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어메이징 삭스와 나이비치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부지리성 입상을 기대하는 골드호라를 저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난해한 경주고 결국 백동일위원은 이 선두권 촘촘한 치열한 경합 중에 마지막 승자를 9번 문학쓰나미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9번 문학쓰나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릴 텐데요. 이 빡빡한 편성 선두권 빠른 페이스 최후의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말로 엄선 압축해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꾸준하게 단거리 중거리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말 한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도전권들의 가세 양상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400m 거리 적정거리이고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을지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믿음을 주는 충마가 출전을 하고 있고 경주 구도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승승장구 중인 8번 댄싱 블레이드가 바로 이번 경주 믿음을 주는 중심마입니다. 스피드는 항상 좋은 모습이었지만 직전 경주는 초반 스피드까지도 매우 향상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됩니다. 4세에 접어들면서 힘이 차면서 확실히 한 단계 성장한 모습, 그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최상의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초반 스피드까지 이제는 갖춘 모습에 선입 후에 뒷신발이까지도 자유전개까지도 앞선에서 가능한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기 때문에 앞선에서 여러모로 판단했을 때 한 수 위의 말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5번 백상군주와 4번 탐라킹, 1번 구름 손짓대 정도가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5번 백상군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1700m 경주를 5번을 뛰었습니다. 근데 오피서 자마인데 이 말이 한 번도 3차간에조차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피드에 치중된 단거리 적성의 말로 판단이 되고 있고 따라서 최근 2번의 경주 큰 의미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훈련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차분한 전개 후 뒷신발이를 한다면 이 편성에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되고 4번 탐라킹 같은 경우는 이미 능력은 검증된 말입니다. 선행선입 자유로운 전개까지 갖췄고 직전엔 전개가 너무 심하게 꼬였습니다. 이번 경주 인게이트 선입 전개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로 판단이 되고 1번 구름소치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 말도 역시나 전개가 심하게 꼬여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 말은 1700m까지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 2월 16일 경주에서는 게이트 이점으로 선입 전개를 해냈을 때 분명히 뒷신발이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다시 전개 유리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장세 무서운 8번 댄싱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편성 만난 말들을 후착으로 최선 압축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 8번 댄싱 블레이드. 저희도 직전 경주 보면서 상당히 좀 깜짝 놀랐던 승급전 1400을 외선 12번에서 그냥 바로 갖다 중속으로만 갖다 붙여주는데 마필이 스스로 뛰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느껴졌던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 한 80%만 보여줘도 입상 자체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편성 자체 우위 8번 댄싱 블레이드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 편성만큼은 이 마필의 변화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나 좀 싶어요. 11번 흥바람이죠.
기대만큼의 최근 두 번의 실망감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흥바람이란 마필 자체가 혼합 3등급 첫 승급전 자체를 그 빨랐던 패스를 따라가면서 경험을 우승을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고 최근 두 번의 경주도 분명히 부진의 원인이 있죠. 한 번의 경주는 발주가 좋지를 못했고 직전 경주도 외선을 나오는 과정에서 마필이 약간 사행을 하면서 악벽을 보이면서 가담을 정확하게 하질 못했다는. 어차피 최성진 위원께서 선행권의 마필도 다 보지 않으시잖아요. 흥바람이 1400이라면 오히려 초반에 운영을 하면서 직전 두 번의 경주처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운영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1번 흥바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매우 관심을 모았던 말인데 저는 전개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완전히 이제 지웠던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세영 기수가 전개를 잘 풀어내는 기수라서 직전 경주 외곽 전개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개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4코너 이후에는 인코스로 접어들어가지고 정말 곧게 전개를 했습니다. 다만 막판에 좀 안쪽이 기대는 모습 속에 막판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주 11번 게이트입니다. 직전이랑 비슷한 이유인데 안쪽에 한 5마리 정도가 앞선에서 자리를 잡을 말들이 있습니다. 굳이 11번 게이트에 또 직전 경주 큰 무리 없는 경주를 펼치고도 어느 정도 지금 3등급에서의 좀 검증이 필요한 지금 모습을 보여준 11번 흥바람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흥바람을 참 계륵 같은 말이네요. 흥바람은 저도 직전에 그레이스 학사와 함께 추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흥바람이 직전에 무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리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그레이스 학사가 잘 뛴 거죠. 자, 이번에 최성진 의원의 추천 경주이니만큼 저도 이제 추천해 주시고 있는 8번 댄싱 브레이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말들 중에서는 또 다른 말들이 있죠. 예를 들면 6번 초원의 찬가 같은 경우가 있죠. 장거리에서 선행을 계속 경쟁력을 다진 이후에 거리를 줄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요? 부담 중량도 적정한 데다가 기습 선행까지 가능한 6번 초원의 찬가는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요? 6번 초원의 찬가는 사실 이 편성에서 선행은 저는 좀 너무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 자체가 지금 현재 같이 뛰고 있는 앞선에서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말들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늘어난 거리에서는 선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말은 이제 단거리 경주에서 보통 추입형 전개로 올라오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긴 했는데 그것도 좀 결정력이 확고한 모습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직전 경주를 통해서 봤을 때 좀 약간 컨디션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 훈련 모습도 썩 달라진 게 없다라는 판단이라서 6번 초원의 찬가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폭발적인 능력 상승세 8번 댄싱 블레이드는 이 편성까지는 인정을 해야 할 듯합니다. 저도 선행만 한두 관심이 가는데 선행 나서면 무시무시해지는 말이죠. 검증도 받았고 12번 해우입니다. 작년 11월에 동거리 1400m 선행 강공 작전으로 입성을 했던 전력이에요. 최근에 계속해서 선행을 나서지 못했죠. 외선 따라가고 무너지고 이번 5km나 감량받았습니다. 게이트 외곽이지만 12번 해우가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는 1400m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12번 해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MC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선행을 나서면 1400을 버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 편성에서 거의 유일한 선행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말이 선행을 나선다면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 생각하는데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외곽 게이트고 직전 경주 비록 착지 분량으로 출발이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 2월 24일에는 의도적으로 크게 선행 추진을 안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어쨌든 안쪽에 2-3마리 정도가 굉장히 빠릿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선행을 못 나서면 12해오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좀 인게이트로 내려왔을 때 좀 판단을 해야 될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 이번에도 이어진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죠. 8번 댄싱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9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10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등급 1800m 장거리 레이스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실전 변화의 면모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 말. 일단 11번 히비키를 말씀드립니다. 과거
모래의 민감성도 있었고 다소 끌리는 악벽도 존재했던 말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지난 1월 26일은 당시 대환마가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진 고편성에서 따라가서 입상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아예 1800m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응수했습니다만 한 발 부족, 아쉬운 사착이었죠.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선두 외곽에서 할 수 있기에 11번 히비키의 선전기 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려 보고요. 자, 12번 스피드 조이가 작년 7월에 골편 적출술 수술을 받았고 공백이 있었죠. 지난 12월에 복귀 후 단거리 연전 연승을 이어갔고 직전 경주 1400m 거리 3선 외곽 3코너 모래 맞고 전개 밀렸습니다만 직전 경주도 구전령과 요배통 병력 공백 이후 출전이었기 때문에 베스트는 아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 외곽이지만 초반에 선두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응수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늘어난 1800m 거리요. 12번 이 스피드 조이의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 8번 심플라이프 여기서는 1승 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2번 황금 이상이 항상 출발 스피드가 부족한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어차피 항상 후미에 있죠. 막판에 스퍼트가 늦는 바람에 착승권이지만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자, 2번 황금 이상의 중반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서울 10경주 1800m 레이스는요.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최근의 상승세 전력이죠. 11번 히비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씨도 함께 보는 맥락이 좀 비슷해요. 개인적으로도 히비키를 좋아하기도 하고 직전은 좀 무리한 운영이 아니었나 싶어서 곱게 따라갈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 타이밍 히비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와 스피드 조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황금 비상까지도 동일하게 응원해 보고 싶은데 이마필이 없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9번 스필 컴플리트 수입이죠.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빠르기로 따진다면 가장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최근 무엇보다 단거리긴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다는 점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있는 칼리오페는 상대적인 외선에 있는 이두보다는 전력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본다라면 9번 컴플리트 수입은 선행이든 이선이든 이 전개 자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말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중 요편성에서 선행은 8번 심플라이프를 보고 있고요. 9번 컴플리트 수입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요편성에서 함부로 배제할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전구간 내찍으로 기대는 악벽을 선보였었고 직전 경주 이후에 목차 삼척이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이후에 후두염 병력 체크가 되는 그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9번 컴플리트 수입은 현 시점에서는 다소 아래순위로 내려놓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저하고 전혀 경주 분석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상당히 좀 까다롭네요. 심플라이프는 저는 직전 경주 페인이 선행이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봅니다. 이 말 선행은 아니죠. 선행 옆에서 따라가든가 그렇게 이렇게 경주 운영에 좀 묘를 살렸어야 되는데 오버페이스를 했던 것이 결국 페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9번 컴플리트 수입이 현등급 적응기를 거치면서 따라가는 전개까지 가능해졌다는 부분에서 좀 더 점수를 줬고요. 12번 스피드 조이에 대해서도 저는 민명철 위원 그리고 백등 위원의 의견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6번 슈퍼삭스 그리고 1번 최강고수 등의 승급전 말들의 상승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인데요. 비록 1800m 거리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1700m를 한 번에 통과한 전력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려보면서 저는 6번 슈퍼삭스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 다크 플레이어를 문세영 교수가 이걸로다가 1500승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3주 동안 지겹게 들었었던 그놈의 1500승을 이걸로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슈퍼삭스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슈퍼삭스는 저력이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말의 근성 어떻게 판단 내리십니까? 최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급전 나서는 마필 중에서 6번 슈퍼삭스와 1번 최강고수를 면대면 비교를 하자면 6번 슈퍼삭스가 요편성에서는 감량 혜택에다가 직전에 우승하면서도 걸음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복병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른 편성입니다. 8번 심플라이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전에 오버페이스였다라고 판단하는데 9번 컴플리트 수익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 백동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름하고 4번 칼리오페는 선행 가능성 충분히 높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대박이다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최근 3번 연속해서 전개가 꼬인 참 불운한 말입니다. 전개 꼬인 상황에서도 1월달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경주력, 입상과 차이 없는 경주를 보여줬고 게이트 내려온 만큼 전개만 풀어주면 기본 능력상 도전 가능하다고 보는데 복병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직전에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전개 처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말이죠. 언젠가는 그야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은 도래하겠습니다만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또한 최근에 상승세에 방점을 찍은 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번 대박이라는 차후에 좀 편성이 약해졌을 때 전개가 헐거울 때 그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외선 게이트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11번 히비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2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경마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라스트 경주 1등급의 단거리 1200m 구도죠. 흐름 빠릅니다. 최근에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마필도 있고 상승세 이어갈 1등급 마필이 있겠는데요.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제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 제가 전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권의 마필들이 안쪽에 싹 다 몰려있고 경합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구도죠.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선의권의 마필이 누군가를 찾아내느냐, 어떤 마필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중요한 구도입니다. 저는 이 마필 직전의 경주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7번 플라잉 챔프죠. 17년 6월이었던가요? 패출혈도 한번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흐름에 맞게 선행이든 선입이든 약간 처진 선입도 가능합니다. 1400 승급전은 1등급 승급전은 좀 무리였지만 직전에 1200은 그 빠른 페이스를 견뎌내면서 이권으로 적응력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약간 기대면서 전기가 처졌던 것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 어차피 이번의 경주도 안쪽 선행권의 마필들이 경합은 불가피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전개를 끌 수 있는 7번 플라잉 챔프 장구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번 경주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달라는 평가고요. 자, 이번 라운 매직 10번마 강성대국 5번마 미래영웅 후차권 주목해 봅니다. 이번 라운 매직은 계속해서 경합성 레이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모처럼 편하게 한번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인 것 같아요. 바로 붙어있는 장산재앙보다 직전에 게이트가 밀려있던 상황에서 선행을 성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의 조건이라면 선행 나섰을 때 잘 뛰는 라운 매직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 평가고요. 10번 강성대국은 직전 1800은 의미가 없었고 최근 빨랐던 1200m에서 선입 이후에 한 발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상위 등급과의 병합 성과도 상당히 우수했던 선입권 따라갈 수 있는 강성대국의 선전 가능성 열어두고 5번마 미래영웅이 벌써 8살이 됐네요. 데뷔 이후 한 10번의 경기를 연속 입상을 차지할 만큼 기본 능력을 발휘했던 전력인데 17년 5월부터 18년 5월까지 1년간 휴양을 다녀오고 직전에 이전에 능력 부진을 받고 마방 이적하고 정말 사인이 많았죠. 이제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반증이겠지만 직전 1400m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뛰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고 무엇보다 훈련 성과가 상당히 직전보다 좋아졌다는 점에서 따라갈 수 있는 기본 능력 저는 5번 미래영웅의 역습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구도도 직전 경주가 우연이 아닌 선입권에서 다시 한번 근성을 발휘할 7번 플라잉 챔프를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라운 매직이라는 말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도 언급해 주셨는데 선행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 나서면 1200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10번 강성대국도 역시나 설명해 주셨고 12번 이강사석이 복병으로서 이번 경주는 앞선이 특별히 1등급에서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역습이 가능한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1번 PK파티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1등급에서도 단거리는 이미 능력이 검증된 정말 능력 좋은 말이죠. 큰 병력 없는 휴양이었습니다. 3월 말부터 이제 훈련을 재개했는데 훈련 상태 이상 없고 1번 게이트 1200 정도라면 기본 능력 인정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번 PK파티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큰 병력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관절염도 있었고 파행도 있었었고요. 재고염도 있었었고요. 그 크기가 심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병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예우는 분명히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PK파티는 40조 대표 앞말이죠. 정말 선행권, 선의권 다 되는 마필인 걸 저희도 인정을 하고 생각보다는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코스까지 좋아졌고 휴양기가 지금 46주 만에 출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당일 상태가 정말 예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번 경기 무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46주라는 주기 자체를 또한 라운 매직이라는 장산재앙이라는 강력한 1등급의 그 스피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지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태 확인 전에는 PK파티는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계속 혼전이 점점 가중이 될 것 같은데 우선 7번 플라잉 챔프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 주요했고 1등급 적응기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점수 저 역시 주고 있고요. 1번 PK 파티는 저는 최성진 의원에게 동의합니다. 선행 나가면 이 말 무섭죠. 확실히 무서운 전력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뒤따라온다. 라고 한다면 전 이광사석이 더 재밌는 말이 아닐까. 추임력으로서의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편성에서 11번 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 편성인가요, 이게? 신의 명령 일반 경주 돌아왔습니다. 직접 마주협회장배 외곽, 최외곽이었어요. 13번. 하지만 이 말은 선의권으로서의 응수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외곽 밀린 것도 일반 경주에서라면 충분히 경쟁이 있다 판단합니다. 신의 명령 어떻게 판단 내리셨길래 추천을 안 해주실까요? 전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1번 PK 파티도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고 저는 라온매직이나 장산제왕이 이 편성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선행이라고 봅니다. 선행을 나설 것도 뿐만 아니라 페이스도 끌 거고요. 신의 명령이란 마펠 자체는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최적의 전개였어요. 내 측에서 그 바로 붙어나가는 외선에서 이 마펠들을 따라가면서 입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측으로 밀려있는 신의 명령, 더군다나 앞말로서 지금 이 빠른 페이스에서 상대들과 경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평가를 내서 전개 조건이 좋지 않은 이번 영재 조심스러운 마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1등급의 단거리 1200m 레이스는 전개 시뮬레이션을 예측해 봤을 때 안쪽에 1번 PK 파티, 2번 라운 매직 중에서 누군가 선행은 나서겠죠. 근데 경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재영 의원과 생각의 배를 같이 하는 게 11번 신의 명령에 오히려 외곽에서 2선에 자리 잡고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가.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일반 편성에서 입상 경험도 있잖아요. 11번 신의 명령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하는 바이고요. 7번 이 플라잉 챔프는 다소 이제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이고 직전에도 출발을 외치 기대는 악벽. 그러고도 막판 종반 추입으로 입상을 했죠. 이번에 부각 자극판 승인 장구까지 착용하고 나옵니다. 주행 안정화까지 뚜렷이 도모하고 연투기 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7번 플라잉 챔프 단거리가 유리한 10번 강성대구까지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은근히 접전 혼전 레이스네요. 직전에 자력 입상의 상승세 1등급 적응 능력을 보인 7번 플라잉 챔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혼재한 최근의 경마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번 월말 경마도 이제 만만치 않은 구도가 되겠는데요. 당일 주로 컨디션 이번 주는 비 소식은 없으니까요. 당일 주로 컨디션, 마필의 컨디션 등등 또한 무더위에 마필 예시장 컨디션도의 꼼꼼한 체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월말 흐름 토요 경마 저희 방송 내용 잘 메모리하셨다가 잘 적용하신다라면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